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리맘 다육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폭염으로 많이 뜨거웠죠. 그런데 어제 잠깐 외출했다 돌아왔더니 그 사이에 비가 엄청 내렸답니다. 개폐구가 이렇게 열려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은 안으로 비가 다 들어오게 되죠. 바깥쪽에 있는 다육이들이 비를 많이 맞은 상태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비를 맞고 나서 폭염이 또 시작이 되면 다육이들이 무름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창들은 그나마 조금 강해서 낫기는 하는데 그래도 걱정이 살짝 됩니다. 다육이들 오늘도 몇 품종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진리언 금인데요. 키우기가 정말 수월한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죠. 금이지만 키우기가 수월한 품종이어서 또 밴드에서 공부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입장이 삼방금을 이루면서 줄금이라고 해야 되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분갈이 흙을 8대2로 했고요. 분갈이 흙은 각자 가정마다 다르게 배합을 해야 되는데요. 통풍이 잘 들고 햇빛이 잘 든다면 7대3으로 해도 됩니다. 마사나 난석을 70%, 그리고 상토 성분을 30%, 대부분 이렇게 해주는데요. 저는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지만 그래도 8대2로 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갈이 흙을 조금 거칠게 해서 심어주면 물마름이 빨라서 봄, 가을에는 2주에 한 번씩 물을 꼬박꼬박 줘야 될 정도로 물마름이 빠릅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 거칠게 해서 심어주고 있고요. 대신에 한 2, 3개월 지나면 영양제를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소량의 영양제를 조금씩 타서 물 줄 때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다육이들이 마사에서만 잘 큰다고 하지만 마사 성분을 80%, 90%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영양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다육이들도 어느 정도의 거름 성분이 있어야 건강하고 튼실하게 자라주죠. 거름 성분이 많이 없다 보면 아무래도 좀 크는 속도가 작고 아주 작게 큽니다. 크게 키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름 성분을 조금 더 해서 해주면 좋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물을 주고 나서 물 빠짐이 빨리 건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화분 속에 오랫동안 저장하고 있는 기간이 길죠. 그러다 보면 무름병이 또 어린 다육이들은 쉽게 오기 때문에 흙을 8대2나 그리고 9대1 정도 해서 심어주면 2, 3개월에 한 번씩은 영양제를 조금씩 희석을 해서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진리언금도 봄, 가을에 성장하는 품종입니다. 물주기는 봄, 가을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는 2, 3주에 한 번씩 물을 흠뻑 줘도 되지만,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우신다면 아랫입장이 부드러워질 때 그때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육이는 저면 관수를 해주면 좋기는 한데 일일이 하나하나 드러내서 저면 관수를 하기란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상면에서 주로 주게 되는데요. 다육이가 얼마 안 될 때는 상면으로 가장자리로 해서 물을 흠뻑 주는 게 좋은데요. 그러나 다육이가 저처럼 이렇게 많다 보면 그렇게 줄 수는 없죠. 전체적으로 분사기로 해서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육이 얼굴에 로제트 가운데 부분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물을 다 털어줘야 되고요. 이런 에어브로워가 하나씩 있으면 좋죠. 이렇게 털면 부드럽기 때문에 손가락도 아프지 않고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젤라또인데요. 젤리처럼 투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아껴줘야 되고요. 저는 물을 정말 많이 아껴주고 있습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입장이 통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공중 습도만으로도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물을 댈 수 있으면 7, 8월은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분갈이 흙은 거칠게 해서 심어줘야 되고요. 물을 주면 바로바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8대2로 저는 해주고 있지만 통풍이 잘 안 되고 습도가 높다면 이 젤라또는 키우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봄에 성장을 가장 많이 하죠. 성장기에는 물을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는 3주에 한 번씩만 조금씩 주고요. 그리고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아랫입장이 약간 말랑말랑해질 때 그때 물을 조금씩 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주지는 마시고 종이컵 한 컵 정도로 해서 가장자리로 해서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다육이들이 물음병으로 쉽게 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훅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우이 교배종입니다. 정말 예쁜 아이죠. 여러 개의 종류가 있는데 이거 아니라도 또 다른 라우이가 있는데요. 백봉빌이 나죠. 백봉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라우이 교배종입니다. 하엽을 하나 둘씩 지금 지고 있고 이제 입장이 새로 나온 입장들은 짧아지면서 통통해지고 있습니다. 키우기도 정말 수월한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고요. 백봉도 키우기가 엄청 수월하죠. 이 아이 역시 키우기 정말 수월하고 라인이 빨갛게 물이 들어서 아름다운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가을부터 봄까지 물을 예쁘게 들여주는데요. 그러나 라인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고 뒷면이 물이 들죠. 앞쪽의 입장은 이렇게 녹색을 띠면서 라인만 빨갛게 물을 들여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봄, 가을 성장기에 물은 2, 3주에 한 번씩 흠뻑 줘도 괜찮고요.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아랫입장이 하엽이 약간 지기 시작을 할 때 그때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육이는 될 수 있으면 물을 아끼면서 키워야 예쁘게 커집니다. 아이보리인데요. 아이보리는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하지만 물을 정말 아껴줘야 되고 그리고 몸살을 쉽게 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게 이 아이보리입니다. 오나 이 아이보리는 몸값이 있어서 또 보내고 나면 많은 아쉬움이 남죠. 이렇게 군생을 이루면서 오래 키우기란 정말 많은 정성이 필요로 하는데요. 저도 초여름에 살짝 아랫입장이 이렇게 화상을 입혔습니다. 화상을 입고 말았는데요. 잠깐 사이에 차강을 안 했더니 이렇게 화상을 입어버리는 게 이 아이보리입니다. 이렇게 노랗게 돼 있는 부분은 가을에서 봄까지 물을 예쁘게 들여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아이보리가 물이 들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기 때문에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고 오랫동안 인기가 많은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죠. 어릴 때는 될 수 있으면 물을 자주 주시면 안 되고요. 아랫입장이 약간 하얘지기 시작을 할 때 그때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햇빛은 강한 햇빛은 절대 안 되고요. 차광을 해서 여름에는 차광을 해서 뜨거운 햇빛을 바로 받지 않게끔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지금도 어제 비가 내리고 나서 이렇게 살짝 마사가 젖어 있는데요. 물을 댈 수 있으면 주지 말고 만약에 비를 맞았다면 통풍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정말 통통하고 예쁜 모습을 항상 보여주는 아이보리이지만 키우기가 까다로운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분갈이 흙은 8대2로 해서 저는 거칠게 심어줬고요. 그리고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저는 9대1로 해서
한번 심어서 키워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초록초록한 모습만 많이 보이고 목대가 목질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군생을 많이 이루고 있는 다육이는 군생을 많이 이루었지만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약하게 키운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가지고 오셔서 물을 정말 많이 아껴줘야 되는 게 이 아이보리입니다. 키우기가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다육이 값이 조금 높은 편이죠.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아이보리를 꼭 키우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키우기가 너무 까다로운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물을 절대로 자주 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름에는 차광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햇빛과 통풍도 필요하지만 너무 강한 햇빛은 받으면 화상을 쉽게 입기 때문에 방 그늘이 좋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너무 창가에 두지 마시고 살짝 안쪽으로 두고 키우는 게 좋고요. 통풍을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보리입니다. 정말 키우기 쉬운 품종 중에 하나가 아리엘입니다. 우리 강아지 아리 이름을 닮아서 제가 참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아리엘은 철화입니다. 철화인데 한쪽은 이렇게 생얼로 풀려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오래됐습니다. 오랜 세월을 묵은 이렇게 모습이 보이죠. 입장이 짧아졌고 통통해졌습니다. 거의 방치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조금 좋지가 않아서 다시 분갈이를 해주고, 너무 나이가 먹으면 다육이도 좀 좋아지지가 않아요. 영양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주고 영양제도 같이 조금 해주고 이랬더니 지금은 이렇게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오래 묵은 묵은둥이라 이렇게 입장이 짧고 통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육이들은 세월이 가고 오래 묵으면 아무래도 영양분이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묵은둥이들은 반드시 영양제를 2개월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주는 게 좋습니다. 분갈이 흙을 새로 바꿔줘도 그래도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갈이 흙의 상토에는 그다지 그렇게 영양분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박비료나 이런 거름 성분이 있는 거를 주게 되죠. 흙에 섞어서 주기도 하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영양제를 조금씩 해서 2개월에 한 번씩은 주고 있습니다. 이 아보카도 역시 오래 묵은 묵은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엄마 몸이 많이 컸었는데 이제 엄마 몸은 하엽이 돼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새로 나온 자구들을 하고, 그리고 위에도 새로 나온 입장이 이렇게 짧게 나왔어요. 그리고 옆에 자구도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엄마 입장이 하나하나 다 하엽이 져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이렇게 애기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다육이 몇 품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영상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비가 잠깐 온 사이라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하긴 하나 다시 비가 그치고 나면 또 폭염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7, 8월은 다육이들을 물관리 잘 해주시고 웬만하면 단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육이들은 물이 있으면은 과습으로 무름병이 많이 오고 또 병해충이 오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건조하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가세요.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